프로세서를 좀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P코어는 빠르게 연산을 해야 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전담을 하니까 체격이 다부지고 큰, 월급 많이 받는 대신 빡센 일을 전담하는 에이스 팀장. 이거 되나? 이거 확신의 P코어 상이다.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그램하면 가볍다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사실이기도 하고 그걸로 지금의 그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볍지만 성능은, 배터리는, 이런 질문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질문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게, 이거 진짜 내장 맞아? 곱창 말고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질 정도로 그램 같은 초경량 랩탑에서 기대할 수준을 정말 훌쩍 넘어서 버린 성능에 대해서 많이 놀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LG 그램 프로 AI 2026 16인치 모델인데요. 핵심은 그냥 가벼운 랩탑에서 전력 설계와 성능까지 모두 잡은 랩탑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 코드명 펜서 레이크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최근에 좀 재밌다고 추천을 받은 게임들도 막 돌려보면서, 야, 진짜 이거 그램 진짜 맞아? 아니, 진짜 내장 맞아? 이렇게 여러 번 혼자 되뇌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제품은 16인치 2880x1800 올레드 패널에 가변 주사율 31에서 144Hz를 지원하고요. 무게는 1.2kg이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겠죠? 1199g으로 16인치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가볍고 두께는 12.4mm입니다. 배터리는 77Wh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제가 다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용량만으로 비교할 수 없게 이번에 전력 효율이 정말 좋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울트라 X7 프로세서 358H가 탑재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16GB, 32GB, LPDDR5X 온보드 램이라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저장 공간은 추가 슬롯이 있어서 나중에 손쉽게 M.2 SSD를 설치해서 확장 가능하고요. 올해 그램을 이해하는 데는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대신 영어로 된 지겨운 원본 자료 긴 거 꼼꼼히 읽었으니까 사람의 말로 이해하기 아주 쉽게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인텔 펜서 레이크는 일 잘하는 한 명을 딱 데려다가 이것저것 다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려는 방식이 아니에요. 각자 잘하는 일을 나눠주고 여러 명을 데리고 있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만큼만 월급을 적당하게 주는 거죠. 여기서는 월급이 전력이겠죠. 그래서 P코어한테는 빠르게 연산을 해야 하고 반응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전담을 시키고, E코어한테는 연산 성능보다는 멀티태스킹처럼 간단하지만 동시에 여러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LPE코어는 이것보다 더 쉬운 일, 그냥 뭐 빨리 처리할 필요도 없고 잘 대기하고 있거나 혹은 배터리를 좀 아끼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시킵니다. 끝이 아니라 이번에 GPU로 인텔 아크 B390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 성능이 랩탑용 RTX 4050급이에요. 물론 드라이버 지원이나 호환성 때문에 게임에서 성능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픽한테는 게임과 생성형 AI 작업을 맡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CPU, GPU, NPU 통합 최대 180톱스에 단독 50톱스의 큰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NPU는 얼굴이나 음성 인식, 배경 분리, 그리고 노이즈 제거, 피사체 인식 등 어느 정도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있는 AI 연산에 쓰면서 정해진 AI 관련 업무를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직은 이 성능 대비 우리가 로컬에서 AI 연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도가 제한적인 것도 사실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에서 계속해서 로컬 AI 기능을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기대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리뷰 준비하면서 처음 써봤는데 코-크리에이터를 통해서 그림판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은근히 윈도우에서는 설명하기 귀찮을 때 그림판에 마우스로 그냥 슥슥 그림 그리는 일도 좀 많고 그럴 때 쓰기 좋겠다 싶었고요. 또 썸네일용으로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작업을 할 때도 간편히 사용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간단히 입력을 해서 스티커 생성을 하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여기서 제가 가장 잘 쓰게 되는 건 이미지 크리에이터입니다.
실제로 이번 영상에서도 코어 효율 설명할 때 아주 잘 이용을 했는데요. 간결하게 원하는 이미지를 설명하면 찰떡같이 만들어줍니다. 스타일 선택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무언가를 설명을 해야 될 때 인서트로 쓰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으면서 실제로 유용하겠다 싶었던 게 있는데 LG에서는 그램 AI 기능으로 랩탑 내에서 2초마다 화면을 자체적으로 저장을 하고 파악을 해뒀다가 내가 필요할 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대 30일 동안 용량은 13기가까지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 혹은 인터넷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서핑했던 것들 나중에 됐을 때 내가 그때 검색했던 게 뭐지? 내가 그때 봤던 화면이 뭐지? 이럴 때 있잖아요. 딱 그럴 때 텍스트도 좋고 간단한 키워드도 좋고 아니면 이미지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도 그 장면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기능은 절대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수 없는 기능이잖아요. 제가 보는 모든 화면이 2초마다 이렇게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이런 NPU의 성능과 효율을 통해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기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하고 나눠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전력도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고 열도 분산이 되면서 체감 성능은 오히려 이전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좋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물론 데스크탑까지도 적용돼야 하는 프로세서 구조의 정답은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기존의 전력과 발열 제어에 고민이 있었던 초경량 랩탑에서는 프로세서의 이런 방식의 전력 설계가 아주 딱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이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벤치마크도 간단히 돌려봤는데요. 그래픽 가속을 활용하지 않는 사진 편집 정도는 아주 수월하게 딱 우리가 느끼는 이 그램 무게처럼 정말 가볍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응성이 좋았어요.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그래픽인데요. 인텔 아크 B390 그래픽이 별도로 내장이 되면서 활용 범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벤치마크를 보면 랩탑용 저전력 RTX 4050 정도의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그램이니까 이렇게 얇고 가벼운 랩탑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게임이나 영상 편집은 못하지 하는 이런 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벤치마크와 별개로 알아둬야 할 게 우리가 모든 게임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엔비디아와 동등한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드라이버 호환성과 지원에 따라서 그래픽 연산 능력과 별개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지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게임의 경우는 엔비디아 대비해서 드라이버 지원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실제 그래픽 성능 대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번에 드라이버 지원이 잘 되는 게임들 몇 가지 좀 찍먹을 해봤는데 이게 그램에서도 되는 거구나. 아니 문서 작업만 가능할 것 같이 생긴 이 예쁘고 가벼운 랩탑에서 이렇게 부드럽고 여유롭게 게임이 된다고? 돌아간다고? 자연스럽게 감탄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감탄을 하게 되는 이유에는 배터리 덕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존 그램이 극복을 해야 했던 첫 번째 과제가 결국 배터리였잖아요. 이번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가 절대적인 용량이 늘어난 건 아닌데요. 앞서 살펴본 인텔 펜슬레이크의 아키텍처 덕분에 각각의 코어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체감 성능은 유지하고 대신 배터리 사용 시간은 우리가 느끼기에 훌쩍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워낙 개인별로 사용하는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 이만큼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 동영상 연속 재생이 아무래도 모두가 사용하는 환경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 적정 부하를 계속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하면 밝기 50%의 와이파이는 켜둔 채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20시간 연속 재생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업무에 사용했을 때 체감되는 수준은 이게 또 확실히 다른 게 저는 일단 전력이 공급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배터리 아끼기 위한 화면 꺼짐 설정 있죠. 그거를 안 함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야 모니터가 항상 켜져 있고 제가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체크할 거 하고 또 AI 프로그램 이것저것 돌렸다가 색보정도 하고 완성본은 추출도 하고 파일도 여기저기 막 옮기고 여기에 테니스 경기도 봐야 되고 요새 호주 오픈 시즌이거든요. 그러다 소파에 앉아서 리뷰 핑계로 게임도 하고 이런 모든 순간에 전원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연히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썼네? 체감상 그 정도로 그렇게 길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건 그램이 잘했다기보다는 확실히 인텔이 이번에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봐야 되죠. 결국 그램의 초경량, 그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램 전체의 완성도가 이번에 높아졌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램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휴대성이 최우선인 분들에게 권한다고 말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휴대성도 중요하고, 그런데 또 유일한 랩탑으로서 가끔 무거운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까지도 하고 싶은 사람, 게다가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충전 없이도 오래 쓰고 싶은 사람에게도 좋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볍다는 그 핵심적인 가치 하나만으로도 인기가 정말 많은 랩탑이었는데, 올해의 그램은 인텔에 힘입어서 실제 사용 시의 체감 사용 시간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정말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올해 랩탑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기존 그램에서 성능과 배터리가 조금 아쉬웠더라도 올해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제품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